보이시나요? 이제 안 보여요. 잠깐만요. 네,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네. 너무 보이셔야 되거든요. 네, 네. 보여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발표가 그 12월 말인데 그때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비게 돼서 땡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제가 이제 분야, 그러니까 인간 추론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쪽 이번에 발표한 논문 분야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기로 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면 또 제대로 공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과 추론에서 일단 논문 제목은 요거고요. Regression Discontinuity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 논문 이거 얘를 왜 보여줬냐면, 여기 쓰신 저자분이 이분이 여기 맨 처음에 쓰신 분이 저 기도 인벤스라고, 이분이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거든요. 이 인과 추론 관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거 얘기하려고 켰었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 핫한 분야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때까지 그 인과추론 여기 커즐 인퍼런스 하면서 기본적인 어썸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요. 그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모델링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이 뭔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두 개로 나뉘어요. 나뉘어요. 크게 샤프랑 퍼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이 그 이 아이디를 적용할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을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피컬 아나리시스를 이용해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커즐 이펙트를 이 모델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조절해야 될 파라미터가 그 밴드위스예요. 밴드위스라고 있거든요. 그 구간 설정인데, 그 구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그 사실상 4번, 5번 내용은 그냥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커즐 여기 메인 제가 알려고 하는 그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 디자인보다는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실제 이 모델이 적합한지 하는 테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확인해야 될 테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테스트까지 얘기를 하고 끝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커저 인프루언스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매번 설명을 하는데, 그 뭐냐, 어떤 트리트먼트를 우리가 요 커저 인프루언스에는 그 포텐셜 아웃컴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 포텐셜 아웃컴이라는 거는 각각의 인디비주얼들이 트리트먼트를 받거나 안 받았을 때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yi의 1은 뭐냐면 이 인디비주얼이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될까요? 아웃컴을 나타내는 거고 yi 제로는 이 인디비주얼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나타내지는 결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점은 한 사람, 그냥 한 인디비주얼 또는 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 트리트먼트를 다시 이 두 개의 아웃컴을 동시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는 하나의 트리트먼트를 주거나 안 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얘인데 이 두 개의 트리트먼트를 줬을 때 아웃컴이랑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 아웃컴의 차이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커저 이펙트가 있다. 차이가 없으면 그 커저 이펙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기대값을 통해서 average effects of treatment를 통해서 이제 커저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노테이션에서 여기 WI가 이제 트리트먼트 주면 1 주고 안 주면 0 주는 0 주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얻은 그 아웃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보시면 YI는 이제 실제 아웃컴이에요. observed된 아웃컴인데 만약에 이 아웃컴이 트리트먼트를 줬었다면 준 거라면 이 WI에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YI에 1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YI 1, YI 0. if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면 그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그 YI 제로가 되는 이런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요거를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랜더마이제이션 를 통한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어진 받은 데이터, 옵저베이셔널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드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트리트먼트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트리트먼트랑 아웃컴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는 얘 빼고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 주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나머지들 분포는 다 랜덤하게 섞여 있어서 그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어떤 다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이 트리트먼트랑 아웃컴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아웃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WI랑 YI의 관계인데 이 XI가 얘네들의 관계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훼손시키는 그 아웃컴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쓰면 이게 안 지워지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WI랑 YI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XI가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상황은 W가 YI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I가 YI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 결과를 보면 이 XI가 없는 상태로 보면 그 WI가 YI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2번도.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XI들을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XI들을 컴파운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테이션에서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XI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XI가 좀 중요한 변수라서 이 트리트먼트를 지정을 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여서 XI라고 따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말고 나머지 변수들을 ZI라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트리트먼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받은 사람은 뭐 XI에 더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없고 이런 관계가 없는 그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옵저베이션 하나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 하나마다 뭘 관측을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 값들이 관측이 돼요. 얘네들 값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어떠한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I가 이 트리트먼트가 이 XI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모델을 쓰냐면 트리트먼트가 컨티뉴어스한 코베리어트 X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WI고 얘는 XI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X의 컷오프에 따라서 트리트먼트가 부여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트리트먼트를 주는데 XI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특정한 값 C보다 크면 트리트먼트를 부여하고 XI가 C보다 작으면 트리트먼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한 상황에서의 이제 모델이 이 디그레션 디스컨티뉴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가 이 X에 대해서 X의 영향을 받는다. X의 컷오프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된다. 결정이 되는 경우에서 이제 커저 이펙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한 모델이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W 있고 얘가 트리트먼트고 Y가 저 아웃컴이에요. 근데 지금 X의 그 컷오프에 따라서 W가 결정이 되니까 어떤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W에 영향을 받죠. 서로 연관이 받겠죠. 왜냐하면 X가 특정 값을 넘으면 트리트먼트를 주고 넘지 않으면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X에 따라서 그 트리트먼트 그 두 개가 어떤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얘를 알고 싶은데 W에서 Y로 가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 X가 만약에 Y랑도 연관이 있게 되면 얘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W가 증가하면 W가 증가하면 뭐 1일 때 Y가 뭐 증가한다던가 또 W가 0일 때 Y가 감소한다던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해버려서 우리는 W에 대한 그 Y에 대한 W의 이펙트를 알고 싶은데 X가 방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 X의 컷오프에 따라서 트리트먼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X랑 Y랑도 관계가 있어 버리면 우리는 이 파란색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 X에 대한 효과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 없애버리는 작업이 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이그젠플 저 뭐 하나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그젠플 그 X의 존재를 네. 어떤 도메인 날리지에 의해서 그냥 먼저 알고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예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네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예시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쳐요. 수학 시험을 쳐서 저 때는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적 순으로 뭐 성적이 많이 높으면 뭐 수준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학 시험을 쳐서 80점을 넘기면 특별반 수업에 그 편성을 특별반에 들어가고 80점 이하면 80점보다 적은 점수를 받으면 그냥 일반반 편성을 하게 될 때,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보세요. 자, W는 특별반에 여기 있죠? 특별반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특별반 그 운영 여기서 수업 듣는 그 효과가 그게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고, Y는 그러면 특별반에서 수업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한 번 더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특별반을 운영을 했을 때 이 시험 결과가 그러니까 특별반에서 그 수업 듣는 학생이 시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냐, 안 듣는 학생보다 더 좋게 나왔냐, 안 좋게 나왔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어떤 그 특별반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이 X가, 그냥 얘는 예를 들어서 기말이라고 할게요. 시간차가 있으니까. 얘가 중간 결과예요. 중간 시험. 이 중간 시험 결과에서 80점을 넘기면 특별반에 들어가고 80점 안 넘기면 특별반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는 확실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 있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을 잘 치면 상대적으로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기말도 당연히 잘 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중간 시험 결과랑 기말 시험 결과를 프로젝팅을 해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겠죠. 중간에 잘 치는 애들은 기말도 잘 칠 것이고, 웬만하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잘 치겠고, 중간 못 치면 기말도 웬만하면 못 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특별반을 운영한 사람이, 그 특별반 수업 들은 애가 기말 시험이 좋은지, 그 성적이 상승했는지, 그 안 들은 애들보다 상승을 했는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이 중간 시험 결과라는 이 변수 때문에 이 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특별반 운영의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X에 대해서. 네. 요러한 경우에서 이 파란색을 어떻게 추측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경우에서.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무신사나 또는 배민에 보면 이제 그 많이 주문을 하거나 많이 그 사용을 하면 그 등급 나오잖아요. 뭐 실버,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혜택도 좀 주죠. 뭐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할인할 때 조금 더 붙여서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특별 상품들 더 그 먼저 살 수 있는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예를 볼게요. 자,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한테 특정한 VIP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나서 이 VIP 등급이라는 게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그 고객의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똑같은 모델인데 이 특별배 운영이 아니라 또 적으면 얘는 트리트먼트는 VIP 등급이겠죠? 이거를 부여하고 안 하고가 될 거고, X는 얘 등급을 부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 고객의 구매 비용이고, 이전. 얘는 이후 고객 구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VIP 등급 얘가 그 이게 고객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얘가 확실한 관계가 있잖아요. 50만 원 넘기면 VIP 등급 주고 50만 원 안 넘기면 VIP 등급 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또 추가로 이전에 고객이 구매하는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이후에도 고객이 구매할 비용이 높겠죠. 뭐 특정한 뭐 사고나 아니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도 웬만하면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VIP 등급이 얘를 주고 안 주고가 그 고객이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고 싶은데, 이 X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Y에 대한 W의 효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라고 생각해서 나온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얘만 알면 뒤에 거는 뭐라 해야 되지? 모델링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봐요. 우리는
y에 대한 w의 효과를 알고 싶은데 x가 방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x에 대한 방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끊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끊어버리면 되냐면 어떻게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제가 여기 이 w를 주는 기준이 컷오프라고 했죠. 특정 점수를 높이면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그 점수보다 높으면 트리트먼트를 부여하고 높지 않으면 그 트리트먼트 부여 안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그 뭐냐 위에 첫 번째 이그젠플에서 80점 이상인 애들한테 특별반 운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X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75점, 76점, 77점, 5점 너무 많다. 너무 많네. 77점, 78점, 79점, 80점, 81점, 82점, 83점은 이 점수대를 가진 그러니까 80점 근방에 모여 있는 애들은 이 중간 시험 결과랑 이 그러니까 y에 대해서 x가 가지는 영향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근방에 있는 애들은 이 친구들은 기말 시험에도 x가 주는 효과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w를 생각하지 않고 얘를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x랑 y 관계를만 봤을 때 77점에서 83점을 가지는 애들은 기말 시험 결과도 얘네들의 분포는 뭐 점수대는 바뀔 수가 있지만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w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80점 근방에 있는 애들은 기말 시험 쳤어도 얘네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요. 이 w가 없다면.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w가 없는 게 아니라 w가 있죠. 그러면 이 80점 넘는 여기서 이 77점에서 78점, 83점까지 받은 애들 중에서 얘네는 트리트먼트 W가 0인 애들이고 얘네는 W가 1인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이랑 얘네들 그러니까 저 기말 시험 결과를 봤는데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났어요. 그럼 만약 차이가 났다는 거는 특별반에 들었으니까 얘네들 특별반 안 들었으면 어차피 중간이랑 기말 결과는 비슷할 건데 왜냐면 점수대가 중간 시험 결과의 점수대가 비슷하니까. 근데 특별반에 들었기 때문에 점수차가 그 점수차가 낮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차이가 났다면 여기서 얘가 y가 여기 두 y가 차이가 났다면 이 차이가 난 이유가 W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X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냐면 80점 근방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80점 근방에 있는 이 X 값들은 Y에 주는 영향이 비슷할 거니까. 요게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의 베이직 아이디어예요. X가 주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컷오프 기준으로 근방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면 트리트먼트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이 W에 대한 이펙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모델의 좀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50만 원 기준으로 했으니까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기준으로 이제 49만 원, 48만 원, 47만 원, 52, 53. 자, 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W가 없었다면, 이 VIP 등급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이후에도 이 정도, 소비하는 패턴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그러니까, Y 값을 구해보면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만 비교를 하자는 거죠. 얘네들끼리만 차이를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W를 줬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네들은 W가 1이 그러니까 VIP 등급을 받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W가 0. VIP 등급을 안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Y 값을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났어요. 그럼 차이가 났으면 Y에 대해서 X가 주는 영향은 얘네들은 비슷할 거니까 이 차이가 난 이유는 W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근방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근방을
더 세밀화시켜요. 더 좁게 만들어요. 우리는 진짜 그 컷오프 이 80점 또는 50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니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냐면 극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컷오프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 y 값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파악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하면 이제 뒤에 부분은 엄청 많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 내용이 제가 아까 위에서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컷오프 근방에 있는 옵저베이션은 y에 대한 x의 효과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컷오프 근방의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비교를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 그 모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SID나 FID로 나뉘는데 얘는 샤프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입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예시가 이 샤프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자 WI가 있는데 컷오프를 기준으로 트리트먼트를 다 주고 다 안 주는 다 안 주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모델이 이 샤프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자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컷오프에서 컷오프를 기준으로 받은 사람 근방에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를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근데 얘를 우리가 실제로 51점, 52점, 53점이랑 예를 들어서 47점이나 53점 비교하면 6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 원이네? 6만 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도 X의 영향을, Y에 대해서 X에 영향을 줄 수가 맞나요? 그러니까 Y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줄여 나가냐면 얘를 극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웃컴을 구한 다음에 Y값 아웃컴을 구한 다음에 50으로 극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Y에 대한 아웃컴을 구한 다음에 왼쪽으로 극한을 보내요. 극한을 보내서 딱 50이 되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있을 거고 그 극한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차이가 있으면 커즈 이펙트가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한 게 요 식이에요. 컷오프를 기준으로 컷오프보다 크면 트리트먼트를 줬기 때문에 이 그 포텐셜 아웃컴 또는 카운터 벡터 아웃컴 요거를 1로 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기준으로 왼쪽 잠깐만. 죄송해요. 맨 처음 거 우극항이고 왼쪽 다음 게 좌극항이죠. 그래서 좌극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받은 사람들, 트리트먼트를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웃컴을 구해서 두 개 차를 통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커저 인퍼런스 할 때 저희가 했던 뭐 컨디셔널 익스체인저빌리티, 이그노러블 어썸션 이런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요 익스체인저빌리티 어썸션을 적용을 해요. 얘를 적용을 하는데 이 SID 같은 경우에는 요 모델 자체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디자인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 자체에서 다른 모델과 조금 차별화되는 상황이 뭐냐면 얘를 가정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한쪽은 다 1 주고 한쪽은 다 0 주는데 그러면 그 컷오프보다 작으면 확률값이 WI가 1의 확률이 0인 거고 컷오프보다 크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니까 아까 포지티비티를 만족을 하지 어썸션을 아예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왜 필요했냐면 기존의 이제 커저 인퍼런스에서는 그러니까 XI 상황에서
트리트먼트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는 거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 그 평균을 비교를 해서 이펙트 커저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극한을 보내가지고 그 컷오프 기준으로 극한을 보내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극한 우극한 자극한 개념을 쓰니까 극한 자체가 연속성이랑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두 함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1이에요. 그러니까 w랑 상관이 없이 그냥 w가 1일 때 0일 때의 이 함수 값들 얘가 아웃컴 값들은 x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으로 찍힌 점 얘는 이제 x가 0일 때 x가 0이네. w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2와 2 제로 기분 x 요게 되는 거고 여기 위에 파란색 점을 제가 찍는 게 얘가 2y 1 기분 x예요. 얘가 불연속이면 요 점에서 컷오프 그 자극한 우극한을 구할 수가 없겠죠. 구해도 그 실제로 맞는 값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가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여기 얘를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쓰는 얘가 이제 실제로 나오는 그 데이터라고 제거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차이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펙트. 그래서 이 모델을 성립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극한가 이거를 어디냐? 죄송해요. 요 극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연속수까지 적용을 했다, 가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x에 대해서 분포가 연속이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x 값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요 말도 해요. 요 말도. 그래서 x가 고정돼 있을 때 y가 연속이다. 이변수 함수에서 연속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정까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컷오프 기준으로 자극한 값, 우극한 값 계산을 해가지고 차이를 구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퍼지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인데 얘는 뭐냐면 아까 전에 SRD 같은 경우에는 WI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컷오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두 다 1, 모두 다 0, 트리트먼트 모두 주고 모두 안 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컷오프 기준으로 이렇게 모두 1, 모두 0 주지는 않는데 컷오프 기준으로 확률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주는 비율이나 C를 기준으로 확률값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주는 비율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smaller jump in probability assignment to the treatment at the threshold. 컷오프를 기준으로 트리트먼트를 부여하는 확률이 다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사용하는 모델이 이제 fuzzy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는 SRD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이고 얘는 0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한 거죠. 조금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일반화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극한값이 극한값이 다르다. 컷오프를 기준으로 극한값이 다르게 되고 이때는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위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밑에 이 값으로 나눠주게 돼요. 요 값으로. 얘 값이 여기 익스펙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얘예요. 왜냐면 지금 트리트먼트가 1 아니면 0이니까 얘가 뭐냐면 C 플러스에서 PW는 1 기분 X는 X 빼기 C 마이너스 W는 1 기분 X는 X 여기 P 확률 값을 빼줘요. 차이를. 그래서 그만큼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제가 인버스 probability weighting을 할 때 그 확률값 역수로 곱해줘가지고 수도 파퓰레이션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얘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확률 차이만큼 역수로 곱해주면 그 차이를 더 고려한 약간 가중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을 더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아까 전과는 다르게 얘를 나누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FRD가 SRD 제 일반화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SRD도 여기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그냥 SRD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것만 남으니까 분모 1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잠깐만 이걸 왜 나누냐? 왜 나누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정의를 합니다. 이 WIX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제가 WI는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를 주냐 안 주냐인데 여기 X가 뭐냐면 컷오프예요. 컷오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WI에서 1을 주거나 0을 주거나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6이잖아요. 6의 기준으로 probability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러면 저 위에서 WIX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변화하는 값이 X예요. X. 그래서 이 컷오프를 다른 점들로 다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을 때. 이동을 시켰을 때 이 WI가 트리트먼트가 1이 되는 경우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나타낸 함수가 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컷오프를 줬을 때 컷오프를 그러니까 X나 딱 지정을 했을 때 얘가 트리트먼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컷오프가 아까 전에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컷오프를 이쪽으로 보낼수록 없애요. 컷오프가 커지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컷오프 있는 전에 있는 비율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있는 구간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그 트리트먼트를 줄 확률이 작아져요. 컷오프를 오른쪽으로 땡기면 땡길수록 트리트먼트를 줄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왜냐면 그 구간 자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트리트먼트 그 이전에 있는 그가 WI가 X가 여기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려나? 그래서 얘가 넌 인크리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 WIX 이 컷오프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요 세 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컷오프를 딱 기준으로 이 컷오프를 조금 이동하게 되면 트리트먼트를 받고 컷오프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트리트먼트를 받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컷오프를 옮기든 말든 간에 트리트먼트를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트리트먼트를 옮기든 말든 간에 컷오프를 옮기든 말든 간에 그 트리트먼트를 무조건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 FRD 같은 경우에는 왜 확률값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 개로 정의를 합니다. 컴파일러라고 정의를 하고 그 컷오프를 옮겼을 때 트리트먼트를 받는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 받거나 안 받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를 컴파일러라고 하고 네버 테이커는 트리트먼트를 옮기든 컷오프를 옮기든 말든 트리트먼트를 안 받는 경우고 always taker는 그 컷오프를 옮기든 말든 간에 트리트먼트를 무조건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 부분만 생각을 한 거예요. 컴파일러 그러니까 컷오프를 기준으로 조금만 옮겼을 때 이 트리트먼트가 주는 게 바뀌는 경우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여기 적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6을 기준으로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요 밑에 비율은 저번에 스레스홀드 조금 옮겨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컷오프를 조금 옮겨도 트리트먼트 무조건 0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랑 여기 1을 기준으로 요쪽 부분 있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얘가 지금 WI 트리트먼트가 1일 확률이니까 이 부분은
컷오프를 바뀌어도 무조건 트리트먼트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컷오프를 기준으로 여기 확 증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컷오프가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컷오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검은색 발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쪽으로 살짝 옮겨도 이 부분은 무조건 가지고 가잖아요. 그 확률 값을. 그래서 얘는 컷오프를 바뀌어도 무조건 트리트먼트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하게 요 칠하는 부분. 반대로 아이고. 반대로 요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얘는 뭐냐면 이 컷오프를 살짝 옮기든 왼쪽으로 옮기든 오른쪽으로 옮기든 간에 무조건 트리트먼트를 안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률값으로. 트리트먼트 안 받는 부분이고 얘는 트리트먼트 받는 부분. 아니, 확률로 생각하기 힘드시면 비율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 6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받게 되고 왼쪽으로 그 컷오프를 왼쪽으로 옮기면 안 받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컷오프 기준 트리트먼트 변화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컷오프를 살짝 옮기든 말든 간에 트리트먼트를 무조건 받는 부분이랑 안 받는 부분은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컷오프를 살짝 옮겼을 때 트리트먼트 무조건 주거나 또 무조건 안 주니까 우리가 아웃컴에 대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트리트먼트 받는 그룹이고 안 받는 그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이 관심 있다는 거예요. 컷오프를 살짝 옮겼을 때 트리트먼트의 받는 사람 받거나 안 받는 게 결정이 되는 요 부분만을 비교를 하겠다. 요 부분만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해서 요 분모에 곱해준 거라고 분모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컷오프 기준으로 확 바뀌는 부분, 요 부분만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저 FRD가 SRD의 제너럴라이즈된 네네네. 버전이라고 네네네. 이해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SRD 같은 경우는 그 노란색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요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산적으로 그 적용이 되잖아요, 트리트먼트가. 네. 그러면은 뭔가 그래서 그냥 저걸 그냥 극한으로 그냥 처리를 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컷오프를 6이잖아요. 얘를 살짝이라도 옮기게 되면 얘는 모두 요 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모두 1 받고 왼쪽으로 살짝 옮기게 되면 아, 모두 0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네네. 컷오프 기준을 바뀌게 돼가지고 요 부분만 확인을 한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왜 나누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나누는지. 그 FRD에서. 컴파일러 예, 네버 예, 예. 테이커 그거 말이죠. 네네네. 보시면 일단 그건 이해되셨나요? 요 네, 부분이 빨간색이 always 테이커 네네네. 무조건 받고 파란색은 네버 테이커 받고 노란색이 컴파일러 되는 거. 네네,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얘예요. W가 1 알지? Y는 1 기분 W는 1. Y죠. 빼기 얘예요. 그러니까 W가 1일 때 트리트먼트를 줬을 때 아웃컴이랑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어썸션들 다 만족한다고 하면 얘잖아요. 더 정확히는 얘잖아요. 그 네네. 앞에 거는 트리트먼트를 줬을 때 아웃컴이고 뒤에 거는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 아웃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빨간색 부분은 보면 무조건 트리트먼트를 주니까 여기서 얘만 계산을 하게 되면 Y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만 비교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고려를 하면 얘는 Y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Y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컷오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컷오프랑 상관없이 무조건 Y0 나오는 부분이고 밑에 거 빨간색은 컷오프 상관없이 무조건 Y1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컷오프 기준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조금만 갔을 때는 트리트먼트가 0 나오고 조금만 오른쪽 갔을 때 트리트먼트가 무조건 1, 뭐 반대가 될 수 있죠. 뭐 1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개 값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걔는 컷오프 기준으로 바뀌니까. 밑에 빨간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은 컷오프 기준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그래서 결국은 뭔가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트리트먼트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 이해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걸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나누는 게 그 수도 파퓰레이션처럼 그 약간 좀 가중치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만큼 더 곱해준다? 약간. 혹시 네. 식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 잠깐 여기 있잖아요. 얘가 사실 보면 확률값 차이거든요. 분모가 확률값 차이만큼 그 차이의 역수만큼 곱해주니까 그만큼 더 불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양은 근데 약간 그 위에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 Y의 기대값이고 네, 밑에 거는 W의 기대값이잖아요. 네. 근데 그 W의 기대값을 Y의 어떤 수치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좀 이해가. 그 기대값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기대값보다 그 확률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10명에서 2분의 1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음, 어, 10명이고 3분의 1, 3분의 2 있을 때 얘를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30, 45 맞죠? 1대 2니까 아니지. 잠시만요. 요걸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우리가 확률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를 비율 그냥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할 때 역수 곱하게 되면 40이랑 3분의 40. 잠시만요. 이거 좀 더 생각을. 요 부분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역수를 곱해가지고 좀 더 그 가중치 그 뭐냐 이 부분만 더 가중치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붙여서 제가 가중치 줬다는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컴파일러 부분만 신경을 썼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어디까지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다 이제 됐고, 네, 그래서 이 F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SID에서 그 가정을 했던 뭐냐 언컴퍼 그 익스체인저빌리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물론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언컴퍼 기존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X를 고정시키고 Y 값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줬던 그룹이랑 트리트먼트 안 줬던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FID 상황에서는 요 X는 C에서는 컴파일러와 W가 1 줬는 상황에서는 컴파일러 컷오프를 기준으로 바뀌는 값과 무조건 1 트리트먼트 받는 값이 존재할 수 있고 트리트먼트 0인 그룹에서는 컴파일러랑 무조건 안 바뀌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컴파일러 부분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ID랑 FID 기본 그 아이디어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그 아까 용선이 형님 그 질문하신 그 부분 빼면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를 기준으로 자극한 우극한을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래프를 보고 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 후에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그 시각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주먹구구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각화를 먼저를 해야 합니다. 해야 돼서 이제 실제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 다른 그 뭐냐 다른 가정에 위배되는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냐? 요렇게 점 찍어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모델링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점으로 나올 거라서 이 점들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그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실제로 그 컷오프를 매개하는 변수 x랑 아웃컴 y가 비교를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컷오프 x랑 다른 코베리어트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컷오프 x 자체로도 비교를 해야 돼요. 요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요 히스토그램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비교를 해요. x를 구간으로 그 길이가 h인 구간을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그 구간 안에 있는 y 값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 값들을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점을 막 찍어버리면 그 불연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 그 약간 빈이라고 하죠. 그 약간 막대 x 기준 구간의 길이가 h인 여러 개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y값 평균을 찍은 다음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그 구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x가 있으면 뭐 1, 1.1, 1.2, 땡땡땡에서 뭐 2까지 있다. 나 우리가 알고 싶으면 1.5에서의 뭔가 컷오프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지 너무 못 찍었다.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1.4, 1.6 그래서 뭐 1.5에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났다. 차이가 나면 그 디스컨티뉴이티가 있겠네? 부연속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기존의 그 산정도처럼 찍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기 거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컷오프를 그 뭐냐 구간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구해서 그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요거 밑에 걸 볼게요. 아니지. 밑에 걸 볼게요. 컷오프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지 있으면 이제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요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 이러한 게 이렇게 컷오프가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구간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2, 4, 6, 8 이렇게 규칙성 있게 불연속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여기 이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한 이유가 트리트먼트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연속점이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 트리트먼트 준 효과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그 요인에 의해서 불연속성이 아웃컴 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확인해야 되는 게 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x랑 다른 y 말고 다른 코베리에이트 다른 베리어블 z에 있는 그 변수들과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x랑 y거든요. 근데 얘를 x랑 y뿐만 아니라 x랑 z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야 돼요. 다른 변수가 있는 경우에. 근데 왜 비교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x랑 z랑 비교를 했는데 똑같이 6에서 컷오프에서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x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x가 요쪽으로 요 컷오프로 갈 때 y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z도 차이가 나게 돼버려서 이 z가 주는 영향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y가 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x랑 z 그래프를 딱 했을 때 여기가 디스컨티뉴이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x를 이쪽으로 보낼 때 z 값도 비슷해질 거잖아요. z 근방 값도 비슷해지니까 z가 y에 주는 영향도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불연속점이 확 튀어버리면 z가 주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z가 y에 주는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x에 대해서 플라팅을 또 해봐야 돼요. x에 대해서도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야 되는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컷오프에서의 불연속점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덴시티 플랫을 이렇게 그렸는데 히스토그램을 덴시티 플랫을 그렸는데 뭐 이렇게 연속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컷오프를 기준으로 확 띄워버려요. 확 띄워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덴시티예요. 덴시티니까 확률 1이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컷오프 기준으로 컷오프보다 큰 건 엄청나게 많고 컷오프보다 작은 건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서브젝트 인디비주얼들이 이 컷오프랑 아웃컴을 알고 또는 트리트먼트를 알고 인위적으로 난 컷오프를 무조건 넘겨야지 약간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마케팅에서 그 VIP 등급 받는 그 5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50만 원도 알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그 VIP 등급됐을 때 혜택이 풍성한 것도 알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49만 원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 원만 더 쓰면 저 혜택을 뭐 몇십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난 만 원 더 써서 딱 50만 원에 딱 컷오프하면 그러니까 50만 원 딱 넘겨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50만 원 더 이상 써요. 엄청 많이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50만 원 쓰는 사람은 만약에 그 트리트먼트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50만 원 쓰는데 뭐 효과가 더 안 좋아요. 만약에 뭐 지금 예시가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50만 원 이상 쓰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붙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내가 50만 원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50만 원보다 더 적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50만 원 안 쓰고 49만 원만 쓰지.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 인디비주얼 또는 서브젝트들이 컷오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조정을 한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트리트먼트가 주는 효과를 알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컷오프에 대해서 그 조절을 해버리니까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나는 컷오프 넘겨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니까 그만큼의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 컷오프가 이거 뭐냐 X 덴시티 플러스 그렸는데 컷오프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면 이거 그 위에 모델을 적용할 때 에러가 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Y랑 비교했을 때 그 컷오프에서 디스컨티뉴이티가 발견됐어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으면 이제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많은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모델 또는 통계적 모델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 많은 모델들이 그냥 그 함수 전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모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선형 회귀 같은 게 그 선형 직선에 대해서 뭐 베타 이런 거 관심이 있고 또는 그 모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인데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컷오프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점에서의 함수 측간만 관심을 갖는다는 게 기존의 문제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해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점에서의
결과값만 예측값만 그러니까 추정값만 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컷오프 기준으로 바운더리 포인트예요. 우리가 여기 C를 기준으로 좌극한 값 여기 있는 그 그 평균값 아웃컴 값 구해서 우극한 값 구해요. 좌극한 값 구하고 우극한 값 구했죠. 그래가지고 바운더리 포인트가 돼요. 근데 기존의 넌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들은 다 문제를 가지는 게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운더리 프로블럼이죠. 왜냐면 여기 끝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가 이쪽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데이터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 바운더리 좀 변동이 좀 심해질 수 있다 또는 바이어스가 커질 수 있다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요 두 개가 차이점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요 근방의 값들이잖아요. 근방에서의 좀 정확하면 되니까 이 C 근방에서의 모델이 정확하면 되니까 그래서 쓴 모델이 커널 리그레션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커널 리그레션 방법이 그 여기 이 C 근방에 요 데이터 근방에 있는 데이터는 가중치를 더 줘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부분 그게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고려가 더 된 모델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래 커널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커널이 복잡하게 되면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쉬운 유니폼 커널을 이용해서 만들면 얘는 C 그 컷오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H 구간을 설정을 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C 있으면 C-H를 주고 요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식을 최소화시키는 알파 베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H를 통해서 요 부분에 있는 어떤 데이터 그를 이용해서 이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알파랑 베타 찾습니다. 베타 찾아가지고 요거 계산을 해서 이제 알파 햇 베타에 구하시고 그 다음에 xi에 c 넣게 되면 지금 연속이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c 넣게 되면 얘가 나와요. xi에 c 넣으면 얘가 나와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식을 구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왼쪽에 C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C에서의 함수 예측값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차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앞에 위에 있는 개념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차이를 내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식은 얘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네. 똑같이 나오는 거고. 제가 똑같은 걸 하나 더 넣었네요. 네. 그래서 이 거류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이것도 왜 두 개가 되냐. 네. 요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코벨트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 Z값 넣어가지고 모델링하면 더 정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FI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W에 대해서 예측하는 값이랑 얘랑 얘를 구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되죠. 뭐 1이고 여기 또 EW는 아니지. 죄송해요. 얘 뭐 자극한 뭐 우극한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우자 자극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위에서 똑같아요. 위에서 각각 모델에 대해서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 진행하고 밑에서 똑같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 적용한 다음에 그 각각 다 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그냥 따로따로 해서 구하는 건데 요거를 투 스테이지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라고 따로 정의를 해요. 왜냐면 아까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 구할 때 요 부분 그러니까 위에 부분만 구했잖아요. S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구한다 해서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온 결과값이 여기에 이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 해서 이 TS, L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 부분은 좀 깊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H를 기준으로 C에서 H만큼 왼쪽으로 간 요 구간에 대해서 리그레이션 진행하고
요 구간에 대해서 리그레이션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H는 제가 정의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실험자가 그 모델링 하는 사람이 정해야 돼요. 이 H를. 베스트 그러면 이 베스트 H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고려를 해 우리가 직접 써줘야 되는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잠시만 얘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맞아요. 이 H를 이제 그 뭐냐 뭐 리브 원아웃 하면 그 하나만 해가지고 각각 다 해서 구하는 거가 될 수 있고 뭐 5폴드 나눌 수 있고 10폴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제가 모델링을 두 번 했었잖아요. SID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모델하고 오른쪽에서 모델을 하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벤스위트랑 H랑 오른쪽 H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베스트 파라미터가. 그래서 그랬을 때 모델이 그 성능이 안 좋아서 얘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만족시키는 H를 찾아요. 이렇게 해서 H를 찾았을 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로컬 리니어 우리가 알고 싶은 점은 이 C에서의 값이란 말이죠. 이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기존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추가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C에서의 여기서만 정확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쪽 점들은 굳이 뭐냐 예측 그 뭐냐 이 하이퍼 파라미터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그 점수 값에 포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C를 기준으로 특정한 퀀타일을 나눕니다. 그 여기서 구간을 따로 설정을 해요. 어떤 비율만큼 또 퀀타일만큼. 그래서 요 점에서 그 점수를 구해요. 그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니까 구간을 그 뭐냐 5폴드들 10폴드 나눈 다음에 거기서 요만큼 구간을 구해요. 구간을 따로 뽑아서 그 구간에서 이제 저 베스트 잘 맞게 되는 그 구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H를 골라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CV 하지 않고 C에 가까운 부분만 사용해서 그 테스트를 했다. 밸리데이션을 해서 베스트 파라미터 H를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FID 같은 질문해도 네네네. 되나요? 네네. 저게 H랑 뭐가 다른 거죠? 그 H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고해줘야 되잖아요. 이 H가 뭔지. 네네. 맞죠? 하이퍼 파라미터 센터니까 요 H에 따라서 요 부분에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요 부분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겠죠? 네. 다시 그려드릴게요. C에서 C 플러스 H가 되고 C 마이너스. 근데 H는 저희가 이제 뭐 1 넣고 2 넣고 뭐 10 넣고 이렇게 해서 그 네네. 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서 뭐 피팅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CV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전체 데이터를 5폴드 나누잖아요. 10폴드 나누잖아요. 네. 전체 데이터. 그러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그 뭐냐 그 테스트 뭐냐 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그 레지드를 구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RSS 어쨌든 그 MSE를 구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지금 이 모델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디자인은 전체 피팅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C에서의 피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C에서의 값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네. 저 어차피 H를 선택을 하는 거면 네. 그냥 H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서 밸리데이션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그, 요 부분만. 근데 그 H가 그럼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데이터 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어차피 학습하는데 데이터 수는 달라지지 않나요? H에 따라서? 네. 그러네. 어? 네. 네. 그러면 그 용성 형님 말씀은 여기서 CV를 진행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퀀타일이 왜 나오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 여기서 했을 때, 하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그 컷오프를, 조금 더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니까 C 근방에서만 하도록 약간 그러니까 실제 뭔가 Y가 잘 맞춰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H보다 더 좁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냐
이 델타를 따로 지정을 해요. 델타를 거의 2분의 1, 그러니까 한 50%로 지정을 하거든요. 데이터의 반만 쓰도록. 여기서 이 델타 값이 2분의 1일 때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요 밖에 있는 값들보다는 요 안에 있는 값들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전 이해를 했었어요. 이거 보면서 모델링을 할 아, 때.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H가 생각보다 넓네요. 근데 근데 그거는 또 그거에 그 뭐냐 이 x가 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약간. 아 근데 어제 컨타일이어서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결국은 같아서. 그 저 네. 델타보다 넓지 않을까요, H가? 네, 그렇겠죠. 그 어차피 좁아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 값들은 다 이렇게 구해지는데 그 뭐냐 더 정확하게 요 부분까지 커버 치는 것보다는 더 좁은 구간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또 CV를 그러니까 여기 또 델타가 결국은 뭔가 좀 네, 포커싱이 되는 Y 구간이라면 네, 굳이 그거보다 H를 좁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FID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로 한다고 했죠. 그 분모 부분 구한 다음에 분자 부분 구한다. 그래서 분모에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적용을 하고 분자에서 똑같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뭐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그래픽과 아날리시스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실제로 뭐냐 컷오프 1의 점에서 아웃컴이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인이 되면 이제 이 모델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보다는 테스트해서 다른 점에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다 없다 이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가설을 세워가지고 또는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른 지점에서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죄송해요. 그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여기 있구나. 자,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컷오프 말고 다른 지점에서 그 점프가 발생을 하면 그 트리트먼트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트리트먼트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걔까지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 연구 활발하게 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 뭐냐 컷오프를 만들 수가 그냥 다른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이티를 만들 수도 있고 트리트먼트가 구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뭐냐 저 그 VIP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 골드, 실버, 골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돈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컷오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서도 얘를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죠. 다른 변수가 있을 때 그 애를 커버하는 방법 또는 플러스 그 그냥 컷오프 자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모델링 하는 방법 그 두 분야가 연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다른 Z 변수가 그 뭐냐 컷오프 기준으로 또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으면 그럼 걔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Z까지 고려하는 방법론 또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리트먼트가 하나만 있는 W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Z 마이크 컷오프가 있으면 걔도 어떻게 보면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걔까지 고려하는 모델 또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폴징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더니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그 서브젝트가 인위적으로 이제 컷오프 넘기려고 하거나 또 컷오프 안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 그 서브젝트가 컷오프나 또는 X를
러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컷오프가 있다. 매니플러블 하다 안 하다. 이 테스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논문이 많았었고 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아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서만 봤잖아요. 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벤스위트를 H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정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H가 조금만 변화했을 때 그 차이가 확 늘어나 엄청나게 그 변동이 심하면 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그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 거여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또는 실제로 예측하고 싶은 그 에스티메이션 걔가 약간 베리언스가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H가 우리가 베스트 H 그냥 베스트로 찾은 H는 얘인데 뭐 2거나 뭐 4인데 얘가 조금 뭐 거기서 한 2배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1을 더하거나 1을 빼거나 또는 2분의 1배를 했을 때 그 값이 얼만큼 변하는지 걔를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 민감도 분석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앙상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도 적용할 수 있으면 다른 모델도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모델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모델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는데 이제 결론을 내면 이제 이 리그레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어떤 X의 컷오프를 기준으로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날 때 X 근방에 있는 값들은 Y 그 아웃컴에 주는 영향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Y 값을 비교를 해서 W에 대한 이펙트를 찾자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점이 뭐냐면 X가 다른 코베리트에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말고 다른 변수가 그 Y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Y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걔가 알든 모르든 간에 모르면 아예 더 진행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걔가 컷오프 기준으로 변화만 안 하면 어차피 근방에 있는 값들은 그 Z 값도 비슷할 거니까 X랑 똑같이 치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코베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큰 장점인데 근데 문제는 단점은 그 로컬 포인트 X는 C에서의 이펙트만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까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만 봐도 전체 데이터 안 썼잖아요. 그 H 구간에서의 데이터만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쓰고 나서 논문 찾으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가이드라인은 아까 했던 방법론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픽 아날리시스 한 다음에 그 후에 로컬 리니어 리그레이션 적용한 다음에 크로스 밸리에이션 한 다음에 C에서 값 구한 다음에 차이 구하시면 돼요. 차이 구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형님 그 질문은 저 찾아서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두 개 질문. 저번에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셀렉션이랑 그 역수 곱해 주는 이유 그 두 개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오래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